반갑습니다. 창의적인 탤런트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대한민국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다 얘기할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마 엄청나게 기업들이, 개인들이, 국가들이 서열을 바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 200년도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인류 전체가 2만 년 동안 GDP, 인류 총생산이 1조 달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급성장을 해서 나눠 먹을 게 생긴 거죠. 그 전에는 왕족과 귀족 1%도 안 되는 인구가 생산의 대부분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성분들이 지금 생활 수준에서 사용하시는 패션, 음식, 구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열해 놓고 마리 왕뚜아네트라든지 장희빈이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은 오히려 그 여왕들보다 더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못 먹었거든요.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전 세계의 그 압도적인 부강 국가가 되는가 싶더니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 열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 서열도 바뀌고요, 기업 서열도 바뀌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미리부터 걱정을 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 아까 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얘기하고 새로운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이런 얘기들을 지금 왕성하게 합니다. SAP에서 왔으니까 그런 얘기 하겠다고 여러분 기대하셨겠죠. 근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그런 요소 기술로 이루어진다는 전체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요소 기술을 가지고 우리 기업이 뭘 해야 돈이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 국가가 그 요소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고 계속 지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인류의 몇 %가 농업에 종사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86%가, 인류 전체의 86%가 농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일 것 같으세요? 4.3%입니다. 100여 년 이상 걸린 세월이었지만 아마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86%의 인류가 4.3%에 줄어들겠다 하면은 지금보다 더 호들갑을 떨 수 있겠죠. 우리 이제 다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된다.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아마 걱정할 겁니다. 100여 년이 걸리는 변화였지만 지금은 그게 20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20년, 10년이 걸려서도 변화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인재관리 문제를 놓고 새로운 탤런트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어떤 기업이든 변화를 중심에다 놓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고 꼽으면은 어질리티를 얘기합니다. 어질리티는 스피드하고는 다르죠. 방향이 있는 속도입니다. 미사일을 김정은이 미국에다 쏘면 그냥 빵 쏘고 날아가다가 김정은이 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없네요. 김정은을 맞추려고 쏘면 날아가는 미사일이 처음 발사할 시점에 생각한 거하고 도착할 때 김정은이 이동을 하고 중간에 장애물이 생기고 사드 미사일이 있고 그러면 방향을 조정을 해야죠. 그런 기술이
크루즈 미사일이죠. 센싱을 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목표물이 변화가 있으면은, 위치 변화가 있으면은 바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모든 시스템은 센싱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분석을 해서 다시 의사결정을 내리는 플랜, 두, 체크, 액트 사이클을 돌고 있습니다. 기업도 시장의 현황을 보고 센싱을 해서 분석을 하고 빅데이터든 분석을 해서 판단을 내려서 결론을 내리는데, 돌아가는 사이클 타임이 스피드죠. 할리 데이비스는 공장을 중국이나 동남아에 지어서 자동화를 멋있게 했었어야 할 상식적인 3차 산업혁명의 제너레이션으로 보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공장을 미국 한복판에다 짓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공장을 견학을 하면은 야, 자동화돼서 깨끗하고 로봇가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대량 생산 중심의 사고죠. 저보다 나이가 같거나 더 지긋하신 분들은 그런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깨끗하고 자동화된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옵션 몇 가지를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나만의 오토바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할리 데이비슨 취미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요즘 한국에서도 CEO들, 의사분들 막 전문직에서 주로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오토바이를 설계하고 싶은 거죠. 최민숙과 폼생폼사를 하는 분들이 주로 합니다. 개성시대예요. 근데 자기만의 오토바이를 설계하는 것은 왕족, 귀족들이나 하던 거였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지금은 나만의 오토바이를 설계해요. 여러분들 이따가 그 할리 데이비슨 미국 사이트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나만의 오토바이를 디자인하실 수가 있어요. 핸들도 뭐 이렇게 올리시고 색깔이고 의자고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량 생산의 생산성과 효율을 포기하지 않고, 귀족들이면 6개월 걸려서 만들어줄 일을 6시간에 만들어냅니다. 나만의 오토바이를 설계하시고 크레딧 카드를 확 긁으시면 오늘 저녁에 3천만 원 정도가, 긁지는 마시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확 긁으면 6시간 만에 출하가 됩니다. 나만의 오토바이가 출하가 되는 거죠. 이게 오토바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근처에 와 있죠. 아디다스는 운동화를 이렇게 합니다. 독일 한복판에 운동화 공장을 지어서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지을 줄 알았는데 거기다 독일에다 지어요. 5시간 만에 출하가 됩니다. 나만의 신발을 디자인해요. 자, 이런 나만의 물건을 만드는 일은 왕족, 귀족이나 가능했던 거죠. 산업혁명 이전에는. 지금은 일반 대중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중에 어질리티의 변화입니다. 마켓을 센싱하고 세그멘테이션을 하던 것이 3차 산업혁명이에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던 시절입니다. 종류가 늘어나면 재고가 늘어나니까 앞으로 남고 뒤를 미쳐요. 그래서 종류를 늘리면서도 재고를 안 만드는 회사가 3차 산업 시절에 이겼습니다. 유니클로, 자라 이런 회사가 떼돈을 벌었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그분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소니와 패나소닉을 물리친 이유도 재고를 만들지 않고 품절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마트가, 이마트가 동네 슈퍼를 다 초토화시킨 이유도 재고와 품질을 일으키지 않은 혁명적 유통을 했기 때문이죠. 종류는 10여 종으로 늘어났지만 재고와 품절이 늘지 않았어요. 도요타가 시작한 린 생산 방식의 3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10가지, 20가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10인 10색이 아니라 10억인 10억색이 된 겁니다. 모든 개인의 개성을 다 맞추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의 생산, 유통, 물류, 관리가 가능하려면은 그냥 인터넷 사이트만 잘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죠. 백조가 앞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려면 밑에서 굉장한 난리를 떨어야 됩니다. 생산, 유통, 생태계가 전부 리얼타임으로 주문 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 협업이 필요한 거죠. 이 변화를 해내는 회사들이
2년간 할리 데이비스는 자기들의 부품 회사들 데리고 라이브로, 두산이 이번에 기아하고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가치가 떨어집니까? 리얼타임 라이브로 보셔야 되죠. 경영도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사장님 이 제품이 효자 제품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익이 여기서 났습니다. 이 사업부가 잘했습니다. 이 임원이 잘했습니다를 한 달에 한 번씩 분석해주면 해피했어요. 근데 이제는 라이브로 하지 않으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영 방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오히려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센서를 많이 붙였다고 4차 산업혁명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런 경영을 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개인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 이제는 10가지 종류로 마켓 세그멘테이션 타겟팅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 한 명이 농구를 좋아하는데 커이가 농구하는 거를 보고 누구? 알렉사?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댓글을 올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 개인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데이터로 수집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룰 베이스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한 광고를 개인별로 때립니다. 당신은 스티븐 커리가 한국에 오니까 그때 디스카운트 해줄 테니까 유니폼, 농구공, 신발 이런 거를 사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을 앞서가는 회사가 언더아머 같은 회사예요.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개인의 컨슈머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데이터로 확보합니다. 자기 앱들도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막 깔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언더아머가 만든 그 운동 관리라든지 건강 관리, 레스토랑, 맛집 이런 거를 쓰실 수 있죠. 그 데이터를 다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페이스북, 아마존에서, 구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다 확보해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들의 소비자들의 행동을 이해해서 개인에 맞는 마케팅, 생산 전략을 운영하는 거죠. 자, 이런 빅데이터 방식이 당해낼 수가 없는 분야가 엠파티. 아까 슈나이더에서도 신입사원이 인터뷰를 할 때 동영상에다가 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세대로 얘기하면 저보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거 다 착한 척이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왜? 경영하고 원래는 기업은 돈 벌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영리 추구만이 목적이니까. 지금 밀레니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이 월화수목금 나쁜 짓 하다가 일요일 날만 착한 척하는 그런 기업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CSR처럼 착한 척, 사회적 책임만 하는 거가 아니고 네슬레가 망할 뻔합니다. 노동 착취를 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게 하는 아동들을 실내에서 이 카카오 열매를 따게 하는 거를 네티즌들이 알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분유를 아프리카에다 선전을 하는데 분유가 뭐이보다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 끓여 먹지도 않는 아프리카 엄마들이 열심히 분유를 네슬레 거를 먹이다가 유아 사망률이 급등을 합니다. 네티즌이 열받아서 불매운동을 해서 망할 뻔하죠. 근데 CSR은 한 5년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착한 척이란 걸 압니다. 네티즌들은. 기업 이미지가 옛날처럼 안 바뀌어요. 그래서 CSV를 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네슬레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프로젝트들이 시작된 거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네티즌들한테 사랑을 받고 제일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자, 네슬레의 변화 같은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폰테라라는 회사는 분유를 만드는데 블록체인을 사용해요.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엄마들이 분유의 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읽으면은 어느 목장에서 어느 농약을 쓰고 어떤 방부제를 쓰고 어떤 소에서 생산을 하는지까지 트래킹이 가능한 겁니다. 다 투명한 거죠. 자, 이 투명성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십시오. 제가 자라날 때 식당에 가면은 식당 주방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가려야 됐어요. 벽을 치고 구멍을 내고 카텐을 쳐서 주문을 하면 그 구멍으로 이렇게 접시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식당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완전 통유리나 다 열어놓고 너무나 자부심을 느끼는 셰프가 자랑스럽게 요리를 합니다. 다 보여줘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원숭이냐? 왜 이런 걸 다 보여주냐? 뒤에 다 숨겼었었죠. 한술 더 떠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셰프들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과 교감을 합니다. 소통을 하는 거죠. 엠파티를 하는 겁니다. 다 투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객의 감성을 이해하고 내 철학과 교류를 해서 서로 공감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기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축을 말씀드렸어요. 성장의 기회입니다. 어질리티는 속도인데 방향성이 있는 속도예요. 1년에 한 번씩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누구죠? 미움을 받아요. 복창이 터지죠. 정부기관들이. 1년에 한 번 예산 세우고 1년에 한 번 감사하고 체크해서 액션에 취하는 거죠. 정부가 그렇게 미움받는 거하고 비슷한 기업들의 시스템이 있어요. 인사 시스템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인사철 되면, 평가철 되면 갑자기 줄서기 시작하고, 이런 사이클을 돌고 있는 회사는 4차 산업혁명에서 미래가 없습니다. 어떤 속도로 해야 되느냐, 어질리티를, 서플라이 체인, 물건이 움직이는 속도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라이브로 바꾸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서플라이 체인 이런 쪽에 얘기를 하면, 인사 부분에서도 똑같은 속도의 민감성이 크루즈 미사일처럼 센싱을 하고 분석을 해서 판단을 내리는 데 경쟁력이, 성장의 기회가 있죠. 다이버시티는 더 이상 선택과 집중이 아니에요. 다 맞춰줘야 돼요. 사이즈 몇 가지 맞추고 나머지는 그런 사람 적어서 안 맞춥니다. 그건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개인을 다 만족시켜주는 회사가 입니다. 이미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인공지능이나 IoT, 블록체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버시티가 그렇고요. 엠파시는 처음에는 투명 경영만 하고 법만 지키면 착하다고 그랬어요. 2차 산업혁명에는 법으로 통제하던 시대죠. 3차 산업혁명에는 CSR을 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교회도 아닌데 기업이 착한 일을 합니까? 근데 그게 진도가 나가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SNS를 통해서 다 털려요. 그리고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CSV를 하는 진정성이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자, 디자인 띵킹이라는 창의 플랫폼이 전 세계를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창의적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창의적이다 나는. 이런 손을 하나도 안 들리시면 한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CEO분들 모시고 이런 질문을 하면 절대로 손 안 들어요. 고등학생 손 들으라고 하면 한 3분의 1 듭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은 전원이 다 들어요.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창의력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못 들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창의력을 전부 빼앗아 버린 거죠. 자신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창의력을 되찾으려면 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그럼 30년 걸려요. 대한민국 창의력 여기 손 다시 다 드실 때까지 30년 걸릴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3년만 해도 다 손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디자인 띵킹입니다.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차르트가 아니더라도 디자인 띵킹을 배우고 3년 만에 내가, 우리 조직이, 우리 기업이 창의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방법론인 거죠. 그래서 이 방법론에서는 엠파사이즈를 강조하고 창의력을, 협업을 강조하고 프로토타입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용을 할 인재가 필요해요. IT의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IT에 대한 자세가요, 저보다 나이가 같거나 많으신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분이 롤모델이었어요. 가방에다 쌍절곤 하나씩 저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근데 이분은 IT가 필요 없어요. 주먹으로 맨주먹으로 폼생폼사하다가 근면성실을 하다 돌아가시죠. 근데 X세대들은 전문가 세대입니다. 비록 부모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의사 변호사 되라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긴 했어도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아는 세대예요. 그래서 CIO가 전산실이 있으면 그 부분에 IT를 활용해서 뭔가를 지구를 구하고 기업을 구하는 활동을 하는 줄 아는 세대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주들한테 그림책을 사주면은 이렇게 한답니다. 요즘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본대요. 안 되잖아 하고 집어 던진대요. 그런 세대들이 지금 정장해서 기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플랫폼이 필요해요. 아이언맨은 미스터 큐 CIO가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엊그제 대규모로 꼰대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젊은 밀레니얼들이 이제 뭔가 해주기를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어요. 온 국민이 기대합니다. 그 밀레니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환경으로 이 IT 환경을 확보하는 거죠. IT는 두 가지 바이모달이 있습니다. 솔리드 코어가 있고 애자일 레이어가 있어요. 마치 이것은 아이언맨에 살아남으려면 솔리드 코어가 있어야 되고 혁신을 하려면 수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어질리티 레이어를 확보하는 IT 환경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느 국가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이런 플랫폼을 밀레니얼들한테 제공한다 그러면 남들보다 10년은 먼저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도 팔로알토만 그걸 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만.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시작 단계예요. 한국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밑에 있는 것이 자동화 설비고 현장 판매 포스고 이런 인프라예요.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저 맨 위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IT 플랫폼이죠. 클라우드여야 하고요. 왜? 빨리빨리 여러분들 손에 있는 iOS의 앱을 다운로드 하는데 2분도 안 걸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스마트폰은 10억 인구가 10억 개만큼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이런 거를 먼저 조립하는 나라가 수출을 해요. 스마트 팩토리를 조립하려면 이 플랫폼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조립을 해서 먼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정 대표님, 저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IT 인프라를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가 이 전디어가 트랙터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일로 시작을 했지만 생태계 전체를 혁신을 해서 이제는 전기세 받듯이 농민들에게 종합적인 풍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생태계를 만들려면은 삼성이 혼자 하겠다, 현대가 혼자 하겠다 이런 3차적인 세대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개방적 혁신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요. 이제 오 대표님 말씀해 주신 스마트 팩토리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가속화하면 결국은 사람의 디지털화가 승부처입니다. 사람의 껍데기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쉬워요. 패션이나 이런 데서 이미 하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내부로 얘기를 하면 먼저 아까 오 사장님 얘기해 주신 파이저 같은 이 건강관리의 문제, 내장, 장기, DNA의 문제가 되고요. 그거보다 진짜 돈이 되는 거는 뇌입니다. 사람의 리더십, 사람의 역량, 사람의 스타일과 다양성, 그 개성을 전부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을 때 그 국가, 그 기업은 먼저 프리딕트를 할 수 있죠. 시장 수요에 맞춰서 어떤 인재를 내가 배치를 해서 확보를 해서 새로운 혁신을 해나갈 거지, 이 어질리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질리티가 1년 단위로 일어나는 인사 시스템이 아니고 수시로 개개인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고 코칭을 해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조직들이, 그런 국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 미국을 뒤이어서 일본을 뒤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넘버원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